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 개 해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이 원칙만 잘 지켜서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토지 투자의 원칙, 성공 원칙 이런 거 많죠. 딱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 이 절대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땅을 살까요?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에 어떤 걸요?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오케이. 이거를 사보십시오. 그러면 호재가 실현되기 한 1년 전쯤 되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원칙을 지켜서 토지 투자를 하면 토지 투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땅을 그렇게 싸게 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호재들 어떤 거 있죠? 철도 호재가 있다, 도로 호재가 있다, 이런 것들이 몇 년씩 걸리나요? 이런 것들이 보통 한 5에서 6년 정도 걸리죠. 그죠? 5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실현되기, 즉 철도가 개통하기 한 3년 전에 땅을 산다. 그러면 철도 착공했을 때인가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도로가 개통하기 한 3년 전이다. 고속도로 공사했을 때인가요? 당연하죠. 그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성에 올해 말쯤이면 개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주변의 분위기가 좋죠. 제가 안성 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성에 땅이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제 걸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언제 샀느냐? 저 재작년에 사고 올해 사가지고 잔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성에 제 스타벅스도 있네요. 뭐 이렇게 많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성에 지금 산업단지 들어옵니다라는 뉴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한 2년 전서부터 시작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IC, 고삼 IC 그런 데들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라는 이야기들, 그것도 한 3년 전부터 해서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소재 부품 단지까지 들어온다 이런 발표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호재가 실현되기 한 2, 3년 전쯤, 규모가 크면 좀 더 전이고요. 규모가 작으면 개인적인 어떤 수요자다 이러면 한 1년 전부터 수요가 커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호재들이 착공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종전보다 좀 오르지만 뒷단에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대신에 불확실성이 작고 좀 오른 뒤에 사도 불안할 마음이 별로 없죠. 그죠? 자, 어떤 땅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원룸면 도내리에 9억에 낙찰받은 공장이 있는데 유땡땡씨와 배땡땡씨가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당연히 제가 추천한 물건이고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공장인데, 자, 이거 낙찰받았던 2018년 4월 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어떤 호재가 있었느냐? 서울문산간 도로 호재가 있었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서울로 내려가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광명으로 가서 광명 수원간 고속도로 등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국가도로망 구축 계획에 보면은 방사축 중에 하나인 도로입니다. 2020년 11월 달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산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도로 개통하기 2년 6개월 전에 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통하기 2년 6개월 전이다. 공장 수요가 많겠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 개통하고 나서 또 어떤 지역에 여기 호재가 하나 더 있느냐? 제2외곽 고속도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로 개통 예정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보면 도로 IC 도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물건 바로 앞으로 보면 여기 고속도로 IC가 있죠. 여기 제2외곽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당시로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개통하기 한 2년 반 전이었고 제2외곽 고속도로는 착공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는 시점을 재고 있는데 2외곽 고속도로 기대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땅값 되게 많이 올랐겠죠. 그죠? 거기다가 9억에 낙찰받은 공장인데 7억 5천 정도를 대출받고 세입자한테 보증금 5천 받고 월세 400만 원 받고 있는 공장입니다. 상가를 9억에 사도 월세 400 받기 어렵죠. 물론 처음부터 임대가 잘 됐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문산간 도로가 개통하기 전까지는 임대에 관한 입질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실로 굉장히 긴 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 개통할 무렵부터 임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기 계획관리가 평당 얼마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오른 사례고, 지금은 은행을 여기 재대출 받아가지고 낙찰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서 투자금 다 회수했고, 이자는 월세 받아서 충당하고 그러고 있는 데입니다. 자,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당연히 공장이겠죠. 공장이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도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래서 도로 호재에 딱 부합되는 물건이겠죠. 그죠? 자, 요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한 번 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천시 증일동 사례입니다. 이천시 증일동 2019년 9월 25일에 낙찰받았는데, 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하고 뭐 맹지입니다 어쩌고 하는 건데, 요거도 우리 회원님이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뭐 요거는 제가 추천해서 답사를 간 팀은 따로 있는데, 낙찰받은 것은 그냥 제 정규 강의, 일반 강의 듣고 손 회원님이 제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서 투자를 도와드리고 결국 낙찰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2019년 당시에 로드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앞에 이천 중리지구 개발해서 이렇게 펜스 치고 있는데 2019년 당시는 요랬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요. 이천 중리지구가 지정을 2007년도에 하고 보상을 계속 못하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는 2019년 정도에 입찰할 당시만 하더라도 착공 갓 들어갔으니까 파는 시점이 5년 지난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거의 완성 단계겠네요. 예. 그리고 이미 지하철은 개통을 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면 그 옆으로 뭐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맞나요? 뭐 베이커리 카페 같은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기죠. 맞나요? 예. 그 말고도 또 요렇게 해서 우리끼리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택지지구 옆에 붙어가지고 맞나요? 예.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단가 올라갈까요? 예. 그거 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팔고 나왔거든요. 이미 팔았으니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8,300에 낙찰받은 물건이고 3억 8천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도 2%대에 3억 8천에 낙찰 받았는데 보유기간이 1년하고 3개월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매각을 했고 매각 금액은 약 9억 정도 됩니다. 거의 9억에 낙찰 매매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실투자 1억 얼마 넣고 4억이 남았죠. 그죠? 4억 넘게 남았던 사례입니다. 이자 다 포함해서도 1억 천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 뭐 13개월 만에 1년 3개월 만에 1억 넣고 4억이 남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뭐다? 호재가 실현되기 4년 전에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물건이지만 우리가 낙찰 못 받았던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낙찰 못 받은 건 왜냐? 입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되게 관심 있게 있는데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좀 부담되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이 이 동네에 깔려 있는 농림지역이 몇 개 없어요. 요거 정도밖에 없고 농업진흥구역도 몇 개 없고 도로에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했는데 여기에 택지개발지구 들어오고 여기에 도로도 날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그죠? 요렇게. 예. 요렇게 도로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은 또 어떤 호재가 있어요? 보세요. 평택 익산간 도로가 요렇게 가고 했는데 요거도 개통이 임박했죠. 그죠?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 하고 있죠. 그죠?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공사해가지고 지금 일부는 아파트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화양지구가 모양새를 되게 갖춰가겠네요. 이러면 빠른 단지는 아파트 입주도 하고 있겠네요. 예.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도 그럼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입주가 더 많이 됐겠네요. 여기로 IC가 새로 생기고 현덕지구는 여기 사업시행자 공모하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 보상 들어갈까요? 예. 사업시행자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평택도시공사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런 동네도 어떻습니까? 한 3에서 5년 지나면 이런 데 진도 나가고 있는 것들이 한 레벨 더 나가겠죠. 네, 그런 걸 보고 땅 투자를 한다. 특히 경매로 싸게 산다. 그러면 지금 6억 3천, 6억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호재가 실현되기도 전인데 경매 감정가로 치자면 2022년도 금액으로 6억 정도 하는 거다. 그걸 3억 5천에 낙찰받았다. 그리고 한 2027년 쭉 간다고 쳐봐요. 조금 전에 표시했던 호재들이 거의 다 실현기에 접어들거나 착수기에 접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7, 8억은 안 하겠냐.
맞나요? 그렇게 내다보면 좋은 땅일까요? 예.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진흥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좀 커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이 땅은 아마도 생산관리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땅이다. 이렇게 같이 보는 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투자를 여러분들이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 선생님 착공해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당연하죠. 착공했기 때문에 한대밀 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올라갈 것을 내다보고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원칙을 직장을 다니던 2010년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투자로 돈이 묶여서 애먹고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칙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